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학 한 선생입니다. 기말고사가 딱 끝나고 나고 이제 점수가 나오면 약간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는 시험을 잘 봤는데 GP를 다 맞았는데 왜 B가 나오지? 이런 분들도 있고, 우리 아이는 GP를 되게 많이 틀렸는데 어떻게 A가 나오지? 이런 어머님들도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수행평가 때문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50% 또는 60%인 학교가 있고요. 고등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잘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 지필 시험과 상관없이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기말고사 사이 약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에 각 학교에서는 소위 수행평가 폭탄 시즌이 돌아옵니다. 대부분 수행평가가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 또는 도덕 이런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추천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건데요. 경쟁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한국 교육 현실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어요. 아이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자기들 얘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수업할 때도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남부지역 시골에 사는 한스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하층민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잘해서 주위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자가 되거나 대학 교수가 되는 방법인데, 그 관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붙어서 한스를 학교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과외도 시켜주고,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근데 어린 친구한테 너무 큰 부담 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스가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학교 시험에 무려 2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럼 좀 쉬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야, 거기 가면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모이는데 선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한스가 되게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 낚시마저도 포기하고 선행을 해요. 마침 학교에 갑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하일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일러가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이 당시 독일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 학교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요즘으로 치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친구인데, 19세기 독일 교육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약간 사회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친구죠. 근데 하일러가 한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점점 자신과 너무 다른 하일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둘이 친해지는데, 문제는 하일러가 학교 교칙을 어기면서 자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스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자퇴를 하게 되고 방황을 하고 결국은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신경사역에 걸리게 되고 휴학을 하고 고향에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 퇴학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한 학교이기 때문에 한번 휴학했다고 복귀할 수가 없는 학교예요.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를 아무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아요. 심신이 지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 실패자로 낙인 찍고 이제 한스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냥 어린 한스가 너무너무 이제 상처가 심한 거죠. 그 와중에 좋아했던 여자한테도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유로 공장에서 견습공 일을 하게 됩니다. 푸른색 린넨 작업복을 입고 이제 공장에서 겸습공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한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무시했던 친구는 이미 공장에서 숙련공이 됐거든요. 그래도 그 나름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일과가 마친 어느 날 공장 동료들과 맥주를 하고 오는 길에 그만 미끄러지는 바람에 강물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한스가 마치 이제 자기들 이야기 같은 거죠. 특히 이제 학원에 보면 특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관문을 뚫는다고 해도 거기 가서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든 하든 간에 경쟁이라는 틀 속에 아이들이 갇혀져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가 아니잖아요. 잘 돼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끝이 되게 불행하게 끝나는 소설이니까 아이들한테 현실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시기는 다르고 장소도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자체가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경쟁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쫓기듯이 항상 이제 초조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실 서평을 쓸 때도 다른 책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 건데 똑같은 틀 안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과를 바라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스가 죽는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자살일 거라고 말을 해요. 왜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한스라는 친구는 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친구잖아요. 주위의 선망과 기대를 다 받았던 친구들인데 그런 어느 순간 촥 추락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돌들이 인기 떨어지면 막 견디지 못하고 이상한 약을 먹는다든가 혹은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현재가 그렇게 나빠서가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어느 꼭대기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목 자체가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수레바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굴레죠. 삶의 굴레에 한스라는 친구가 깔려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를 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요. 시작할 때 작가의 소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시험 준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수행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제 학원 설명회나 그 다음에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현재 이제 중3부터 입시가 바뀌잖아요.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해지고 수행평가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행평가를 좀 연습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할 때 또는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이런 책을 가지고 한번 써보게 시키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왕 논술왕 한 선생이었습니다.